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 집사들을 위한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분. 쏘이는 무늬가 조금 특이해요. 머리, 등, 오른쪽과 왼쪽 배, 엉덩이에 있는 검은색 무늬가 여러 개의 검은 콩을 연상시켜서 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코끝에 묻은 검은 깨도 매력 포인트예요. 저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고양이와 친해졌는데요. 태국어로 쏘이는 골목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쏘이도 길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이름입니다. 쏘이와 인연을 맺은 지 한 달이 다 되었어요. 이전까지 고양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초보 집사였기 때문에 쏘이와 함께하기 전후로 고민이 많았어요.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사를 위한 책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은 책장에 들어온 고양이 책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고양이와 함께인 집사뿐만 아니라 언젠가 집사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미리 읽으면 좋을 책까지 핵심만 뽑아서 비교해드릴게요. 초보 집사에게 꼭 필요한 정보. 초보 집사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으로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은 고양이처럼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출간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양이 행동 전문가인 팸 존슨 베넷이 쓴 책이에요. 서문을 보면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몇 군데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책을 쓴 이유는 처음 고양이를 키우게 된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할 수 있게 하고, 고양이의 동기,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 고양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면 고양이와 친밀하고도 즐거운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처음 키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양이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리라 확신한다. 나는 보호자가 고양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길, 또 고양이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꾸길 바란다. 고양이 입장에서 고양이를 봐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키가 30cm 남짓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이 책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양이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좋은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고양이가 생각하는 방식, 고양이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데 있어요.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은 인간이 살던 방식에 고양이를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고양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맞춰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죠. 목차를 보시면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부터 입양 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 고양이를 만나는 법이 길게 실려 있다는 것이 특이했어요. 막연하게 고양이가 귀여워서 충동적으로 데려오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보 집사에게 도움이 될 책, 다음은 고양이 육아백과입니다. 큼직한 크기와 귀여운 일러스트가 눈길을 끄는데요. 2020년 6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국내에서 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으로 근무하시는 수의사님이 집필하셨어요. 원령과 질병에 따른 홈케어 요령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정말 백과라고 할 만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고양이처럼 생각하기와 비교해보자면 고양이처럼 생각하기는 많은 경험을 해본 프로집사가 정리한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약간의 번역투와 문장 형태로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양이 육아백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쉬운 말투로 설명하는 느낌이고요. 경어를 사용한 구어체 그리고 일러스트와 사진이 풍부합니다. 고양이 육아백과의 최대 장점은 일러스트와 사진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양이의 자세, 외적인 특징부터 사냥놀이 예시까지 자세하게 그림으로 실려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권의 책이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료 배식 부분을 예로 들면 이 책에서는 사료 급여량, 배식 형태에 대해서 2페이지 정도 짧게 설명합니다. 구입한 사료에 적혀있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개별 고양이에 맞는 수준을 찾으라는 조언에 가까워요.
반면 이 책에서는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이어져요. 심지어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요.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이 궁금한 분들에겐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계산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두 권입니다. 미아홍철의 묘한 진료실,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두 분은 EBS에서 방송하는 고양이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시죠. 저는 앞에 두 권을 읽고 조금 더 생활과 밀착된 책을 찾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추천을 받고 구입했어요. 우선 미아홍철의 묘한 진료실은 고양이의 문제행동 솔루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차에 적힌 제목들이 마치 고부의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제목을 하나씩 옮겨놓은 것 같죠? 초보 집사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과 해설이 실려 있어요.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는 조금 더 복합적인 성격의 책입니다.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미 애묘인으로서 이 책을 집어든 분이라면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에 쉬이 공감할 것이고 앞으로 애묘인이 되실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고양이와 행복하게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 고양이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이 책에는 집사들을 위한 정보만큼 저자와 인연을 맺었던 고양이들과의 추억을 담은 따뜻한 에세이도 실려 있어요. 집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고양이가 나오는 책,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책을 집사들만 읽는 건 아니겠죠? 실질적인 정보보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담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은 이렇게 3권입니다. 고양이에 대하여,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고양이 생태의 비밀. 고양이에 대하여는 2달 전 책 리뷰 영상을 따로 올린 적이 있어요. 영국 작가 도리스 레싱이 고양이에 대해 쓴 에세이를 모은 산문집이고요. 도시에서 인간이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글들이 좋았어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역시 책장 투어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무르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산문집이고 일부 챕터가 고양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뒤로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나옵니다. 고양이 생태의 비밀은 고양이 박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생태학자가 쓴 관찰기예요. 고양이 섬 아이노시마에서 무려 7년간 200마리가 넘는 길고양이들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집고양이보다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서 길냥이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도시와 달리 섬 주민들과 길고양이들이 조화를 이뤄 공존하고 있는 아이노시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양이와 사람의 행복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어요. 혹시 고양이 쥐패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공원처럼 개방된 장소에 길고양이들이 모여서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10마리 혹은 그 이상의 길고양이들이 한 공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모여서 마치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로 회의를 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낸 뒤 해산한다고 해요. 이렇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서 꼭 집사가 아니라도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와 관련된 책을 읽는 과정에도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고양이 언어학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책입니다. 소이는 음성적인 표현을 아주 많이 하는 고양이예요. 패턴은 있지만 상황별로 내는 소리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검색 끝에 이 책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저자가 자신의 전공인 음성학을 활용해서 고양이의 언어, 특히 음성 언어 분석을 시도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너무 학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음성 정보를 글자로만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요. 다른 여러 책을 함께 읽으며 제가 내린 결론은 고양이의 음성 언어는 인간에게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고 소이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이를 열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와 관련된 7권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양이와 함께인 집사라면 이미 읽어본 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지 않은 책 중에서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사에게 유용한 책을 알고 계신가요? 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요즘 제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존재를 위해 더 좋은 책과 글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